이번 시간에는 한 지역 정치인의 4년간 활동 기록을 한번 집중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청취자분께서 보내주신 자료인데요. 경상남도 거창군의 표주숙 군의원에 대한 기록입니다. 네, 2022년도부터 2025년 현재까지 처리한 민원하고 또 지역사업 목록이 정말 빽빽하게 담겨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오늘 목표는 이 구체적인 자료들을 통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일 잘하는 정치란 과연 무엇인지, 그게 주민들 삶에 실제로 어떻게 와닿는지 한번 생생하게 느껴보는 겁니다. 네, 오늘 자료를 보면 정말 흥미로운 두 개의 축이 보입니다. 두 개의 축이요? 네, 하나는 매년 약 3억 원의 예산이 들어가는 좀 계획되고 규모가 있는 관심 사업들이고요. 다른 하나는 카카오톡이나 개인 전화를 통해 실시간으로 접수되는 아주 사소해 보이지만 당사자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큰 문제일 그런 골목 민원들입니다. 아, 마치 한 사람이 거대한 건물의 수도관 정체를 관리하면서 동시에 어느 한 집에 막힌 세면대까지 뚫어주는 것과 같다고 할까요? 그 비유가 확 와닿네요. 이 두 가지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잡는지를 보면 그 정치인의 역량과 또 지역사회의 진짜 필요가 한눈에 들어오는 거죠. 그 건물 관리인 비유 재밌네요. 아무래도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큰 사업들이 먼저 눈에 들어오기 마련인데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죠. 4년간 진행된 관심 사업이 총 43건. 예, 43건입니다. 예산이 매년 3억 원 가까이 투입되었다고요? 맞습니다. 이게 숫자로만 보면 그냥 꽤 했네 싶지만 그 내용을 뜯어보면 방향성이 아주 뚜렷해요. 어떤 방향성일까요? 사업 목록을 쭉 훑어보면 용배수로 정비, 농로 확포장, 세천 정비 이런 단어들이 계속해서 정말 지겨울 정도로 반복돼요. 아, 정말요? 네, 학동마을 앞들 용배수로 정비, 도평마을 당대곡의 농로 정비, 웅골마을 앞들 배수로 공사 이런 식이죠. 솔직히 말해서 정치인의 성과라고 하기엔 좀 소박하게 들리네요. 그렇죠. 보통은 5대교 착공이나 XX 복합문화센터 건립 같은 화려한 사업들을 내세우지 않나요? 언뜻 생각하면 도로를 새로 닦거나 큰 건물을 짓는 게 더 눈에 띄는 성과일 텐데 왜 이렇게 용배수로나 농로 같은 기반 시설에 집중했을까요? 이게 정치적으로 더 유리한 선택이었을까요? 바로 그 지점이 핵심입니다. 아, 청취자분께서 보내주신 자료의 배경이 되는 거창군이라는 지역의 특성을 이해해야 하거든요. 이곳은 농업이 지역 경제의 뿌리이자 주민들 생계의 근간인 곳입니다. 농업 중심 지역이군요. 네, 이런 곳에서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건 뭘까요? 화려한 건물이 아니라 농사에 쓸 물을 원활하게 대고 빼는 용배수로이고 또 농기계가 편하게 다닐 수 있는 농로인 겁니다. 아, 즉, 겉으로 보이는 성과를 위한 정치가 아니라 주민들의 정말 밥벌이와 직결된 문제를 최우선으로 해결하고 있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인 셈이죠. 그러니까 겉모습이 아니라 지역의 본질을 꿰뚫었다 이 말씀이시군요. 정확합니다. 주민들 입장에서는 당장 내 논에 물이 안 들어오면 아무리 멋진 다리가 생겨도 아무 소용이 없겠네요. 그렇죠. 그들의 일상이자 생업이니까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농업 관련 사업만 한 건 아닙니다. 사업 목록을 좀 더 자세히 보면 그 안에서도 나름의 우선순위와 균형 감각이 보여요. 다른 사업들도 있었나요? 네, 예를 들어 2025년 목록에는 시외버스터미널 주변 보행로 정비나 스포츠파크 파크골프장 시설 정비 같은 사업도 있거든요. 생활 편의 시설이군요. 맞습니다. 이건 주민들의 일상적인 편의와 여가 생활까지 고려하고 있다는 뜻이죠. 그러네요. 2023년에는 원동마을 진입로 가드레일 설치, 또 2022년에는 동변천 난간 설치 같은 안전 관련 사업도 꾸준히 있었고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정리해보면 1순위는 지역의 생명줄인 농업 기반, 2순위는 주민들의 매일매일의 안전과 편의, 이런 식으로 예산이 쓰이고 있었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이 43개의 사업 목록은 마치 거창군 주민들의 필요지도와도 같습니다. 필요지도요? 네, 어디가 가장 시급하고 어디가 그 다음인지를 정확히 파악해서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객관적인 데이터인 거죠. 자, 그 필요지도의 큰 그림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야기의 절반뿐이라는 거잖아요. 네, 이제 시작이죠. 사실 제가 이 자료를 보고 정말 입이 떡 벌어졌던 건 지금부터 이야기할 골목 민원 부분이었어요. 잠깐만요. 개인 휴대폰 번호를 공개하고 카카오톡 24시 민원방을 운영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보통 정치인들은 연락하는 것 자체가 하늘의 별 따기인데 이건 거의 동네 반장님 수준의 접근성인데요? 반장님보다 더 할 수도 있죠.
24시간이니까요. 와. 바로 그 소통 방식이 이 정치인의 활동을 규정하는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정치인에게 직접 연락하는 문턱을 사실상 없애버린 거예요. 문턱을요? 네, 보통은 어디에 전화해야 하지, 절차가 복잡하지 않을까 망설이다가 포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냥 카톡 하나 보내면 되는 창구를 열어준 거죠. 2022년 7월부터 3년 반 동안 해결한 개인 민원이 총 207건. 정말 어마어마한 숫자인데 내용을 보면 더 기가 막힙니다. 네, 내용이 정말 가장 최근인 2025년 기록만 91건인데 전기차 충전소 설치해주세요 같은 시대 변화를 반영하는 민원도 있고요. 이건 정말 고전적인 문제인데 옆집 나무가 너무 자라서 우리 집 담벼락이 무너질 것 같아요. 가지치기 좀 해주세요 같은 이웃 간의 갈등도 있어요. 그런 문제 정말 해결하기 힘들죠. 네, 이런 건 정말 누군가 중간에서 중지해주지 않으면 큰 싸움으로 번지기 십상이잖아요. 맞습니다. 2024년 50건의 민원 중에는 마을 앞 교차로가 너무 위험하니 반사경이나 과속방지턱을 설치해달라는 안전 관련 민원이 많았어요. 그런 건 정말 거기 사는 사람이 말해주지 않으면 절대 모르는 문제들이죠. 그렇죠. 행정공무원이 매일 모든 골목을 다녀볼 수는 없으니까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인상 깊었던 건 형편이 어려운 이웃이 있는데 도배와 장판 교체가 시급하니 지원해달라는 복지 관련 민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겪는 불편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의 어려운 이웃을 돌봐달라는 요청까지 이 창구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2023년 민원들도 정말 생활밀착형이네요. 네, 정말 그렇죠. 마트 앞 보도블록에 가게 에어컨 실외기 물이 계속 흘러서 이끼가 끼고 미끄러워요. 이거 정말 사소해 보이지만 매일 그 길에 지나는 어르신이나 아이에게는 정말 위험한 문제거든요. 맞습니다. 큰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는 거죠. 또 집이 내 소유가 아니라서 정보 지원 태양광 설치를 못하고 있다는 딱한 사정도 있었고요. 이런 건 정말 서류만 봐서는 절대 알 수 없는 현장의 목소리 그 자체네요. 그렇습니다. 2022년 하반기 18건의 민원 역시 게이트 볼장의 어르신들 힘드니 냉난방기를 설치해달라, 마을 입구 삼거리가 밤에 너무 어두우니 CCTV를 달아달라 같은 요구들이었습니다. 이 207건의 목록을 전부 관통하는 하나의 키워드는 바로 일상의 불편함입니다. 일상의 불편함? 네, 주민들이 매일의 삶 속에서 느끼는 크고 작은 불편함들을 외면하지 않고 직접 듣고 해결하기 위해 뛰었다는 걸 이 목록이 증명하고 있는 거죠. 이쯤 되니 자료에 나오는 그 별명이 왜 붙었는지 알 것 같아요. 그 별명이요? 거창군민의 맏며느리, 그리고 효자손 군의원. 특히 효자손이라는 비유가 정말 기가 막히지 않나요? 네, 아주 절묘하죠. 그야말로 주민들이 가려워하는 곳, 내 손이 닿지 않는 답답한 곳을 정확히 찾아서 긁어준다는 의미잖아요. 맞습니다. 효자손이라는 비유가 정말 적절하죠. 행정 절차가 복잡하거나 어디에 말해야 할지 몰라 답답했던 주민들의 문제를 대신 해결해주는 역할을 했다는 뜻이니까요. 네. 이런 별명은 언론이나 홍보팀이 전략적으로 만들어 붙이는 구호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주민들의 실제 경험에서 우러나와서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것이기에 훨씬 더 큰 의미와 힘을 갖게 되는 거죠. 이런 활동들을 가능하게 한 배경도 궁금해지는데요. 표조숙 의원의 정치적 이력을 좀 살펴볼까요? 뭔가 특별한 점이 있나요? 아주 독특하고 중요한 이력이 있습니다. 어떤 건가요? 자료에 따르면 표 의원은 2014년에 거창군 역사상 최초의 여성 지역구 의원으로 당선된 인물입니다. 와, 최초요? 네, 이후 내리 3선에 성공했는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가장 결정적인 사실은 바로 지난 2022년 선거에서 무소속으로 당선되었다는 점입니다. 무소속 당선이요? 잠깐만요. 보통 지역선거에서는 어느 정당 소속이냐가 정말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아주 중요하죠. 거대 정당의 조직과 지원 없이는 선거운동 자체가 어려울 텐데 무소속으로 당선됐다는 건 이건 마치 아무런 장비 없이 맨몸으로 암벽 등반에 성공한 것 같은 느낌인데요? 정확한 비유입니다. 그 암벽은 오를 수 있게 해준 손잡이와 발 디딤돌. 그게 바로 앞서 우리가 살펴본 43건의 사업과 207건의 민원 해결이었던 겁니다. 특정 정당의 지지 기반을 넘어선 거죠. 유권자들이 어느 당 사람인가를 보기 전에 표주숙이라는 사람이 우리 동네 문제를 해결해주는가를 먼저 판단했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수년간 쌓아온 신뢰가 정당이라는 거대한 벽을 넘어선 순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신뢰가 눈에 보이는 형태로 나타난 게 바로 이 감사패들이군요. 네, 맞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거의 매년 주민들에게 감사표를 받았습니다. 2025년 사동마을 주민들에게는 민원해결 우수의원이라는 이름으로, 2023년 중산마을과 2022년 동동 주민들에게는 똑같이 일 잘하는 군의원이라는 이름으로요. 네, 그 문구가 반복되죠? 이 일 잘하는 이라는 수식어가 반복되는 게 정말 인상 깊어요. 위대한 비전을 제시하는 청렴결백한 같은 거창한 말이 아니라 그냥 아주 단순하고 명쾌하게 일 잘하는 사람. 맞습니다. 정치적 수사나 이념이 아니라 일을 잘한다는 가장 본질적이고 실용적인 평가를 주민들로부터 직접 받고 있다는 뜻이니까요. 자신들의 세금이 어떻게 쓰이는지, 자신들의 불편이 어떻게 해결되는지를 직접 피부로 체감한 주민들이 보내는 가장 확실한 인정의 표시라고 할 수 있죠. 그 어떤 선거 공보물보다 강력한 증거물인 셈입니다. 정말 그러네요. 큰 사업부터 작은 민원까지 그 결과물들이 차곡차곡 쌓여서 일 잘하는 사람이라는 평판을 만들고 그 평판이 정당의 벽을 넘는 힘이 된 거군요. 오늘 저희가 살펴본 이 자료는 한 지역 정치인의 활동을 통해 생활 정치가 무엇인지 아주 구체적으로 보여줬습니다. 생활 정치요. 네. 수억 원의 예산이 들어가는 농업 기반 시설 확충부터 카카오톡으로 접수된 이웃집 나무가지 문제 해결까지 정치의 역할이 얼마나 넓고 동시에 얼마나 세밀해야 하는지를 명확히 드러내죠. 큰 비전을 제시하는 거시적인 정치도 물론 중요하지만 주민 한 사람의 일상 속 불편함을 해결하는 이 미시적인 정치가 탄탄하게 받쳐주지 않으면 결국 사상노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표주속 의원의 사례는 지역 대표의 역할이 단지 큰 담론을 이야기하는 것을 넘어서서 주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일상에 얼마나 깊이 관여하고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아주 좋은 예시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이 자료를 보고 나니 청취자분께서 왜 저희에게 이걸 보내주셨는지 알 것 같네요. 자, 이 이야기를 들으신 청취자분께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매일 걷는 보도블럭의 작은 균열, 동네 어귀의 어두운 가로등, 혹은 버스 정류장의 낡은 의자. 지금 청취자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해결을 기다리는 골목 민원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그 목소리를 들어줄 우리 지역의 효자손은 과연 누구일지 한번 좀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